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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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알파락번 안태욱입니다. 네, 그럼 발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운영체제 교과목에서 배웠던 이제 리눅스의 이제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해서 이제 개발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다룰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LED라는 장치를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제어하는 로직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눅스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란 응용 프로그램 혹은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커널이란 운영체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하드웨어 관리나 시스템 자원 분배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응용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프로세스 관리나 메모리 관리, 그리고 파일 시스템 관리, 그리고 디바이스 관리, 디바이스 제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림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은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에 이제 서비스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널 내부를 살펴보면은 이제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라는 이제 것이 존재하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하게 되어서 이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스템 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서비스를 이용하여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커널의 특정 처리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커널은 처리해야 할 기능을 구별하기 위해서 각각의 시스템 콜마다 기능별로 이제 번호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실행되던 이제 사용자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유저 모드라고 하는데,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커널 모드로 진입하게 되는데, 각각의 모드에서는 이제 유저 모드는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이 제한되고, 커널 모드는 여러 가지 동작이 조금 더 자유롭게 수행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저 모드에서 이제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될 텐데, 이를 통해서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변경이 일어나게 되고, 커널 모드에서는 이제 요청한 작업을 처리하고 나서 다시 실행 흐름을 유저 모드로 돌려놓는데, 이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유저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의 또 다른 특징을 설명드리자면은 가상 메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실제 메모리의 물리 주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각각의 프로세스는 이제 자신이 0번지부터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이제 인지하게 되는데, 이는 곧 각각의 프로세스는 독립적인 가상 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제 각각의 두 프로세스 A와 B가 똑같은 주소인 이제 0x20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는 독립된 가상의 주소인 것이고, 실제 페이지 테이블에 의해서 매핑된 물리 주소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다른 종류의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일관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추상화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하는 파일이 어플리케이션 측에서는 이제 어떤 파일 시스템인지 고려할 필요 없이 이제 일관된 포식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각각의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 없다면 이제 아래와 같은 다양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이제 각각의 API들이 이제 모두 알아야 한다는 이제 부담이 있는데, 버추얼 파일 시스템을 이제 거치게 되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일관된 인터페이스인 오픈, 리드, 라이트 이런 함수를 통해서만 각각의 파일 시스템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추얼 파일 시스템 이제 통해서 이제 API를 모르더라도 각각의 파일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눅스에서 이제 파일을 조금 크게 나눠 본다면 일반 파일과 디렉터리 파일, 그리고 특수 파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파일은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을 가진 파일인데, 쉽게 볼 수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 그리고 뭐 프로그램 바이너리 등의 파일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렉터리 파일은 이제 파일의 목록을 저장하는 파일로서 이제 파일의 목록을 저장하는 파일이고, 특수 파일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치 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이제 하드웨어조차 이제 파일로 표현하고 있는데,
파일 시스템 살펴보시면 루트 하위에 dev, 그러니까 디바이스 디렉토리의 내부에 있는 파일들이 이러한 장치 파일들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TTY는 저희가 사용하는 콘솔에 대한 이제 장치 파일인데, 이렇게 실질적인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없더라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상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뭐 하드디스크나 이제 각각의 장치, 실제 존재하는 장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치 파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거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버추얼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파일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디바이스 파일이 있을 텐데, 이런 디바이스 파일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도 이제 일관된 방법으로 장치 파일에 접근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이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구현한 고유의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커널의 일부로서 커널과 하드웨어를 연결해주는 모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종류로는 크게 문자형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그리고 블럭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리고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문자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에 접근하는 것과 같이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임의의 크기를 읽고 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럭 디바이스 경우에는 임의 접근,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고 문자 디바이스와 다르게 버퍼 캐시와 통신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해서는 장치 파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초기 리눅스를 개발할 때에는 이렇게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콜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시스템 호출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부담이 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스템 콜에 대해서 각 기능을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를 할당한다 했는데, 그 시스템 콜 수가 너무 많아져서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변수형의 한계에 도달한다는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장치 파일과 디바이스 드라이버입니다. 파일 입출력 함수로 하드웨어를 제어한다는 개념을 도입한 것인데, 장치 파일에 대해서 이제 기타 파일을 입출력하는 것과 똑같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함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장치를 제어하게 된다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입해도 이제 조금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하고 테스트하려면 반드시 커널 소스에 포함시켜서 이제 빌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수정하게 되면은 시스템을 매번 재부팅해야만 이제 이를 적용해서 테스트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꽤 번거로웠는데,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듈화라는 이제 기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탑재된 커널이 부팅되어서 동작하는 도중에도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얼마든지 이제 적재하고 그리고 추출하고 그러한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개발 시간 및 테스트를 개발 시간을 많이 줄이고 테스트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기능은 이제 커널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빼면 되기 때문에 커널의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장점도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제 래퍼 부분과 코어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운영체제마다 이제 다루는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관련 코드와 운영체제 관련 코드를 분리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어 함수를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어 함수는 하드웨어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제 조금 더 하드웨어에 관련된 로직이라고 볼 수 있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래퍼는 조금 운영체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 부분을 작성했다면은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 이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장점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를 보기 전에 이제 개발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커널을 한번 컴파일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제 커널의 일부로서 커널이 사용하는 많은 함수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널의 버전이 맞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함수를 찾을 수 없어서 이제 빌드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와 별도로 이제 시스템 커널 이미지와 보유한 커널 소스 버전이 다르게 된다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듈을 컴파일하여도 이제 적재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커널 소스를 클론해서 빌드하고 다시 한번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번호와 부번호라는 개념도 있는데, 주번호는 이제 디바이스의 고유 번호로서 성격이 같은 디바이스를 이제 고유 번호로서 이제 디바이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성격이 같다고 적혀 있는데 이제 보통 같은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주번호를 공유하되 부번호에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버 세 종류 중에서 문자형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에는 마찬가지로 필요한 헤더 파일들을 인클루드 했고요. 그리고 디파인을 통해서 이제 디바이스 네임이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번호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뒤에서 사용되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 드라이버에 이제 오픈 함수 그리고 릴리즈 함수가 있는데 내부 구현에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런 함수가 있다는 것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IOCTL 그리고 read, write 이런 함수가 구현되어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하드웨어에 밀접하게 관련된, 그러니까 코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파일 오퍼레이션이라는 구조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 구조체는 이제 함수 포인터들을 가지는 구조체인데 앞서서 정의한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포인터를 할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myDriver init과 그리고 클린업 함수가 있는데, 제일 아래를 보시면 이제 모듈 init과 모듈 exit라는 이제 매크로를 통해서 각각의 함수를 등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제 드라이버가 커널에 적재될 때는 이제 myDriver init이 호출되게 되고, 커널로부터 이제 추출될 때는 myDriver 이제 클린업이라는 함수가 호출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함수 내에서 이제 눈여겨볼 점은 이제 register child device라는 이제 함수입니다. 이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제 커널에 등록한다. 그리고 unregister는 이제 말 그대로 해제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일 오퍼레이션이라는 이제 구조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일 오퍼레이션 구조체는 많은 함수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리눅스에서 정해둔 함수 포인터의 집합으로 그런 구조체로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만 초기화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널로 남겨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스트럭트라는 이제 구조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디바이스의 이름과 앞서 말씀드린 파일 오퍼레이션이라는 구조체의 포인터를 가지는 그러한 구조체입니다. 커널 내부에는 이제 디바이스 스트럭트라는 구조체의 배열이 존재하는데, 그 배열의 이름은 이제 child device라는 이제 배열입니다. 배열의 크기는 이제 256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배열의 인덱스는 이제 각각의 장치에 대한 주번호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드라이버 init 함수에서 호출했던 그 register child device라는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자는 이제 장치의 주번호,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장치의 이름, 그리고 세 번째 인자는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이제 사용하였던 파일 오퍼레이션 구조체의 포인터입니다. 이 함수는 이제 이름 그대로 이제 새로운 child device 배열의 새로운 문자 디바이스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비어있는 메이저 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메이저 번호를 넘겨줘도 상관없지만, 이제 그러한 경우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0을 넘겨주게 되면은 이제 커널 내부에서 자동으로 비어있는 주번호를 할당하여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함수를 수행했다면은 이제 child device에 이렇게 디바이스 스트럭트라는 구조체가 할당되게 되고, 인자로 받은 이제 파일 오퍼레이션 구조체를 이제 이쪽에 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배열에 등록된 구조체들 중에서 알맞은 디바이스의 오퍼레이션을 호출할까라는 것이 궁금할 수 있는데,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장치 파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리눅스에서는 라는 구조체를 통해서 파일의 메타 정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명령어에서 이제 ls-l이라는 이제 명령 입력하게 되면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출력되게 되는데,
그러한 메타 정보가 이런 아이노드 구조체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눈여겨볼 것은 이제 iMode라는 것과 그리고 iRDevice라는 이제 필드입니다. 이는 파일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이제 문자형 디바이스인지 아니면 블럭형 디바이스인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필드는 이제 장치의 주번호와 부번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치 파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파일을 만드는 듯이 만들 수 없고 이제 mknode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mknode라는 명령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로, 그리고 문자형 디바이스인지 블럭형 디바이스인지, 그리고 주번호와 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장치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 경로의 경우에는 이제 루트 하위의 디바이스 폴더 이제 하위에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번호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init에서 확인했던 이제 등록된 주번호로 이렇게 입력해 주는 것이 입력해 주어야지 나중에 이제 올바르게 함수를 호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종합해 보자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가상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일관된 인터페이스로 장치 파일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치 파일을 처음 오픈하게 되면 이렇게 iNode 구조체에서 이 디바이스가 이제 몇 번의 주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char device라는 이제 배열에서 이제 device struct라는 구조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구조체에서는 file operations라는 이제 구조체가 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타고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정의한 함수를 이렇게 알맞게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요약하게 보자면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컴파일하고 나면은 이제 커널 오브젝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nsert 모듈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모듈을 커널에 적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적재한 후에는 이제 프린트 K로 출력한 이제 메이저 번호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한 번호에 대해서 mknode 명령을 수행하여서 장치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렇게 만든 장치 파일을 오픈하고 이제 기타 파일을 다루듯이 리드와 라이트 등의 함수를 호출하여서 장치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LED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메모리 맵드 IO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방법은 장치 제어를 위해서 별도의 I/O 역량을 할당하지 않고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리스크 구조, 그러니까 이제 구현이 간단하기 때문에 리스크 구조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모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I/O가 차지하는 영역만큼 메모리의 용량도 감소하게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어할 LED 장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가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어할 LED 장치는 이렇게 8개의 전구가 있고 4바이트 메모리에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매뉴얼에 따르면 이렇게 매핑된 주소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0부터 255의 값을 라이트하여서 각각의 전구를 키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LED 메이저 넘버에 이제 64로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비어있는 주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가정 때문에 이제 LED를 제어하기 위한 이제 매핑된 주소를 이렇게 정의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함수는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write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ED 어드레스라는 이제 언사이드 차를 보시면 이제 주소를 형변화해서 이렇게 가진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write에서 이제 사용자가 버퍼를 이제 인자로 전달해주게 되는데, 그리고 이 버퍼를 이제 지역 변수로 선언한 i로 이제 옮기기 위해서 copy from user라는 함수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로 옮기고 난 뒤에는 이렇게 LED 주소에 i를 이렇게 write 하여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LED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 오퍼레이션스도 이제 이렇게 매핑을 해주어야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함수를 잘 호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카피 프롬 유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넘겨준 버퍼에 대해서 이제 커널 내부의 지역 변수인 i로 값을 복사할 때 일반적인 이제 메모리 카피를 쓴 게 아니라 이제 카피 프롬 유저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얘는 이제 유저 프로세스는 이제 고유의 가상 주소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저 프로세스에서 넘겨준 주소를 이제 커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유저 스페이스와 이제 커널 스페이스에서 주소 체계가 다르기 때문인데, 때문에 두 영역을 넘나들 때에는 이렇게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피 프롬 유저나 카피 투 유저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측에서 이제 LED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타 파일을 사용한 것과 이제 다를 것 없이 이제 파일을 오픈하게 되고, 그리고 라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값을 넘겨주게 되면은 이제 그런 값을 이제 메모리에 이제 쓰게 돼서 이제 그로 인해 LED가 이제 불이 켜지거나 꺼지게 되는 그러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거나 이제 다시 시작되어도 이제 LED는 이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 메모리의 마지막에 쓰여진 값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 어플리케이션 종료를 했을 때 이제 LED를 끄고 싶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측에서 종료 직전에 이제 0을 라이트하여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내부의 이제 클로즈 함수에서 내부적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클로즈를 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의 경우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측에서 이제 만약에 종료하에도 켜두고 싶은 경우에 이제 이를 구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도가 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IOCTL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함수는 리드나 라이트만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데, 여러가지 특정 동작을 여러 명령을 미리 구현해 둘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함수는 이제 디바이스 파일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 함수의 인자로는 이제 파일 기술자와 그리고 명령어 번호, 그리고 그 수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인자를 이렇게 함수 시그니처로 가지게 됩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제 명령어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제 명령어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명령어 번호를 조금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매크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는 이렇게 여러 명령을 정의하게 되면은 이를 헤더 파일로 분리를 해서 나중에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같이 배포를 하여서 응용 프로그램 측에서도 이러한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받은 응용 프로그램 측에서는 이렇게 파일을 오픈하고 나서 IOCTL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크로로 정의한 이제 명령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 내부에서 IOCTL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위치 문이 있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측에서 남겨준 명령이 무엇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구현한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리드나 라이트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 수행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IOCTL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고자 하면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이제 많은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커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매크로를 사용하고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 체제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면서 커널 소스를 분석하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고 나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세스는 이제 그 자신이 사용하는 주소가 이제 다른 프로세서에 이제 겹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조금 더 큰 특징이라 한다면 실제 메모리 주소보다 이제 조금 더 큰 용량의
메모리를 조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수압이라던가 페이지 수압을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메모리에 올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면 이제 그런 장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오픈이나 리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포식스 API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디바이스 파일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이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이나 리드를 하는 것이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똑같이 오픈을 하더라도 이렇게 타고 가면서 결국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구현한 그 장치만의 그 장치에서 이제 리드나 라이트를 수행하기 위해 구현한 이제 그 코어 함수가 실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리드를 호출하게 된다라도 진짜 이제 마지막에 실행되는 것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구현된 그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개가 나눈 게 이게 디바이스가 다루는 타입,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나눈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커널이 디바이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실행 도중에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인스톨 모듈이라는 이제 명령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명령을 실행하고 나면은 이제 바로 커널에 적재가 되어서 이제 커널의 일부로서 항상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할 때는 이제 RM 모듈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커널로부터 추출되어 가지고 다시 메모리에서 내려가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럼 채팅 쪽에도 이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이만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